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동호의 스포츠당. 제가 어렸을 때요, 좀 낯설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날씨 전문 아나운서가 등장한 것이죠. 기상캐스터라고 이제 나중에 됐습니다만, 날씨만 특화해서 얘기해주는 그런 아나운서가 등장한 겁니다. 그분이 이찬휘 씨인가 그런데 좀 신기했어요. 그럴 수도 있는구나. 아나운서는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나운서인가 기자였나? 하여튼 뭐 그런 거 말이죠. 근데 자라나면서 알게 됐죠. 기자라고 다 같은 기자가 아니구나. 전문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스포츠 전문 기자라는 게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평론가가 있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지난 다음에 알게 되었었죠. 스포츠의 현상뿐 아니라 본질까지 꿰뚫는 스포츠 평론가, 우리 최동호 선생님 오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 차고 오셨습니까? 왜 이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실은 제가 지금 제주도에서 2박 3일 있다가 바로 오는 중인데. 제주도 유니폼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이게 땀 흡수가 잘 되잖아요. 땀이 잘 마르잖아요. 단지 그 이유 가지고? 네네네. 실은 작년에 그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 예. 할 때 제가 가서 공연하셨잖아요. 노래 무보수로 노래하고 그랬는데 예. 그때 나올 때 그 관계자가 이거 출연료도 못 주고 밥도 못 먹고 하는데 유니폼이라도 좀 티셔츠라도 좀 받으신 거구나. 챙겨가라 그래서 그 서너 개 받았거든요. 난 그래도 처음 보네. 그 대표팀 유니폼을 땀 흡수가 잘 된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입고 지금 처음 보네. 근데 이거를 겨울에도 맨 안에 내복으로 즐겨 입었어요. 그래요? 네네. 면 입고 다니면 이제 땀 나면 척척해지는데. 나는 그 농구 선수 유니폼 있잖아요. 네. 그걸 제가 입으면 무릎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잠옷으로 입고 다니고 그러긴 했는데. 그래요? 그렇군요. 창피하네, 그거. 잠옷으로 입고 다니까 무릎까지 내려와가지고. 좀, 상상이 돼갖고 좀, 재밌긴 하네요. 우리 여기 바보은주님이. 일찍 출첵하셔가지고, 자이언츠 팬이신 것 같아요. 자이언츠 꿀맛 같은 4연전 수입. 자이언츠 선수들 오랜만에 든든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 자이언츠가 엘롯기라고 하잖아요. 엘롯기 동맹. 한 보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엘롯기가 역시 3강이었습니다. 밑에서 3강. 근데 기아하고 롯데는 지난주에 슬슬 올라왔죠. 근데 롯데가 지난주에 잘 나갔을 때는 강민호 선수가 미친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말로 홈런 때리고 2경기 연속 홈런이었었는데 강민호 선수 별명을 말로 홈런의 사나이라고 지어줘도 됩니다. 그만큼 왜냐하면 대단해요. 올해 들어서 말로인 상황에서 타석에 3번 들어갔거든요. 근데 3번 다 홈런이었어요. 진짜요? 말로에서는 타율이 18인데 전부 다 홈런입니다. 타점 12타점. 엄청나네요.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말로 홈런의 사나이입니다. 강민호 선수. 야, 그렇게 쓸어 담은 타점만 12타점. 예. 대단하네요. 예. 그 득점과는 달리 타점이라는 것은 스스로 예. 그 점수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니까 예. 매우 중요하잖아요. 예. 물론 이제 타순도 유리하게 배치돼서 앞에 주자들이 좀 나가 있어야지 유리합니다만 그래도 말루인 상황에서 3번 모두 홈런을 쳤다는 것은 대단한 예. 일이죠. 대단하죠. 네. 자, 그래서 CBS 아침 방송에 나오신 분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지? 오늘... CBS 보셨나 보죠, 뭐. 제가 그때 죽겠습니다. 6시 반까지 가야 됩니다. CBS에. 그래가지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인간이 오늘서부터 시작했더니 지금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예. 예, 이제 새벽에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인생은 이 방송사 프로그램 개편할 때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좀 바뀌죠. 네. 그런 게 좀. 안 좋죠. 예, 예. 예. 저는 그래도 직업이 가수이기 때문에. 예. 나 같은 사람은 저녁 방송은 못한다. 예. 네. 그리고 지나치게 아침 방송도 좀 힘들지 않느냐. 예. 저는 이제 예, 미디어 협동조 국민TV에서 배려를 해서 이렇게 낮방송, 예, 낮방송을 하고 있는 좋습니다. 것이죠. 네. 자, 근데 지금 심상치 않은 예. 제목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네. 이게 시위요? 예, 대학농구 감독 시위라고 네. 이제 제목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이 대학의 농구팀이 있죠. 네. 감독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 감독들이 전부 다 코치를 데리고 와서 함께 이번 주 목요일 저 신사동 가면은 이 KBL 한국농구연맹 프로농구를 주관하는 단체죠. 예, 빌딩 있습니다. 예, 네, KBL 앞에서 시위를 벌일 작정이에요. 오. 시위 구호는 뭐냐? 외국인 선수 쿼터 제한해라. 외국인 선수가 너무 많다. 예. 이게 왜냐하면은 네. 프로농구가 죽을 썼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흥행이. 예. 네네네. 인기가 없다는 거죠. 또 네네.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이 경기인 출신의 굉장히 똑똑하신 김영기 총재가 이제 새로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 흥행을 위한 카드로 네. 외국인 선수를 좀 더 보여주자. 라고 해서 이제 다음 시즌서부터 2명 보유의 기존에는 2명 보유의 1명 출전이었는데 다음 시즌부터는 정규리그 4라운드서부터 정규리그 마지막까지 그리고 플레이오프와 챔피언 결정전까지는 2쿼터와 4쿼터에 2명 모두 다 출전할 수 있게 바꾼 겁니다. 네. 그리고 이 193cm를 기준으로 해서 네. 장신 선수 그 이상의 선수 1명, 그 이하의 선수 1명 네. 이렇게 이제 뽑는 기준을 바꿔놨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 선수들이 뛸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지다 보니까 네네. 반대로 국내 선수들이 설 자리가 좁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내 선수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게 되면 프로팀에서 대학 졸업 선수들을 뽑는 숫자가 줄어들겠죠. 거기다 가뜩이나 그 하프 코리안 예. 혼혈 선수는 외국인 쿼터 제한을 받지 않아서 예. 각 팀마다 이제 한 명씩 다 거의 대부분 다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혼혈 선수 있고 외국인 선수 뛰게 2명 뛰게 되면은 국내 선수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그래서 그거 반대한다라고 시위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군요. 예. 근데 언뜻 생각해 보면 프로야구는 팀당 3명이거든요. 그렇게 말입니다. 네. 프로축구 팀당 3명입니다. 3명. 근데 농구는 우리가 약간 좀 고려는 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네. 5명이 뛰잖아요. 5명이 뛰죠, 주전이. 네. 예. 그리고 팀당 한 15명 정도거든요. 선수들이? 예. 1군만. 별로 안 되는. 많지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5명 뛰는데 2명이 외국인 선수면 비중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외국인 선수가 2명 뛴다고 해서 그래서 좀 더 높이와 기술이 보강이 된다고 해서 과연 프로농구 흥행에 도움이 될까? 라는 점에서 저는 좀 반신반의하거든요. 보자. 아까 그 축구 선수는 11명이 뛰고 말이죠. 예. 네. 그리고 교체 선수 따지면 한 경기에 13명 정도 뛰나요? 예. 18명까지 뛰죠. 그렇군요. 예. 야구 같은 경우는 9명이긴 합니다만 뭐 투수 교체도 잦고. 야구는 한 경기에 엔트리가 네. 26명이에요. 많네요. 예. 근데 농구는
뭐 5명. 물론 이제 식스맨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구는 한 9명, 10명까지 뛴다고 뛰긴 보시면 뛰는데, 되죠. 예, 거기 주전으로는 이제 5명, 6명이 6명이죠. 뛰는데, 예, 다 대여섯 명이 뛰는데 거기 예. 2명이 항상 들어간다는 것은 예. 심하지 않느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선수 보호 차원에서도 이것은 좀 뭡니까 일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심지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네. 대학을 졸업한 선수들 중에서 프로로 들어가지 못하는 선수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영향이냐 하면은 중고등학교 팀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2000년 중반 이후로 네. 이 농구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농구팀들이 많이 해체됐습니다.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은 특히 여고부 같은 경우에 선수가 7명 정도 되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고등학교 대회에 참가했는데 파울을 3명 이상이 5 파울로 아웃당하잖아요. 교체 선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실격패를 당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어요. 야,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까? 예. 야, 이거 세상에. 이렇게 열악한. 열악하죠. 예. 근데 농구는 우리가 좀 인기 종목 축에 들어가고, 그러게요. 네. 그래도 뭐 여건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네. 실제로 학원 농구,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서 보면은 굉장히 이 허약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대학교 감독들이 나선 겁니다. 근데 예. 저는 약간 좀 재밌어요. 어떻게요? 뭐가 재밌냐면은 대학교 감독 자리라고 하면은 네. 갑 중에 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오, 뭐 프로농구의 감독이 갑이 아니고. 뭐 프로농구 감독도 이제 갑인데 네네. 대학농구 감독이란 자리도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거의 없죠. 아. 아쉬운 소리 할 사람은 대학교 관계자, 총장님, 뭐 체육부장 몇 명밖에 없는데 네. 고등학교 선수들 뭐 대학교 가고 싶어서 안달이니까 잘 보여지되죠. 고등학교 감독 코치들 잘 보여지되죠. 그 대학교 그리고 뭐 좋은 선수 있으면 프로팀에서도 와가지고 또 이제 친한 척하죠. 네. 그 갑 중에 갑인데 이렇게 갑 중에 갑으로 살아오셨던 분들이 네. 시위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광경이 벌어질까 궁금해지는 거죠. 일단 그 평균 시장도 꽤 크겠네요. 크죠. 그렇죠. 아, 내가 힌트를 이분들한테 드려야 되겠다. 네. 다 검정색 양복 입고 오라고. 와. 흰 장갑 세상에. 끼고 오라고 할까요? 검정색 양복에? 그러면 엄청난 비주얼이 나오겠군요. 비주얼 나오죠. 네. 예. 자, 이 키가 190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 간혹 2m도 있는 그런 지휘대가 2m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가요? 감독 중에서는. 아, 예. 그렇군요. 네, 이런 이민현 아시잖아요, 이민형. 네, 이민영 고대 감독. 네. 우리와 똑같은 그저 연배. 고대 감독이니까 이민영 감독도 나오겠네요.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 호날두 선수가 예. 아, 이 얘기 정말 하고 싶었어요. 호날두 선수는 어떤 호날두를 얘기한 겁니까? 레알 마드리드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얘기입니다. 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네. 예. 이 이름이 호날두라는 사람이 참 많기 때문에 많죠. 호나우두, 호날두. 근데 이 호날두는 네.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 많이 알고 있죠. 왜냐하면은 맨유에 있었잖아요. 네. 이때 우리 박지성 선수하고 네. 포지션 경쟁이 붙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팬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에 에서 뛰고 있는 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얘기인데 네. 5월 12일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이었었죠. 네. 5월 10일에 이 호날두가 이 네팔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네. 이 네팔 대지진 복구를 위해서 7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86억 원입니다. 와. 86억 원 기부했다는 기사가 일제히 보도가 됐죠. 그건 대단한 돈인데요. 대단하죠. 근데 이때 이 기사의 내용은 거의 한결같았어요. 왜냐하면 영국 언론이 최초로 보도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다 인용해서 썼는데 영국 언론 데일리 메일은 9일 네. 호날두가 네팔 지역 이재민 도움과 구호를 위해서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불과 며칠 뒤에 5월 15일입니다. 네. 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호날두가 네팔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서 기부했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영국의 일간지 이 더 미러 등 외신에 따르면은 이 아동 구호 단체인 Save the Children은 성명을 통해서 호날두가 네팔 지진에 기부했다는 소식은 잘못됐다고 밝혔다라는 건데 네. 저는 지금 호날두가 기부했다 안 했다 이거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네. 호날두는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전에 너무나 많은 기부를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호날두의 그 개인사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 포르투갈에 네. 전혀 가보지도 못한 섬입니다. 조그만 섬이 있어요. 마데이라라는 아주 빈민촌에서 태어났거든요. 마데이라. 예, 네. 태어날 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아. 형은 마약 중독. 아. 어머니가 생활비를 벌었어요. 식당에서 일해가지고. 그래서 음. 월 70만 원 번 돈으로 온 가족이 함께 사는 거죠. 어렵고 살았군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 호날두가 얘기하기를 초콜릿 그렇게 먹고 싶었다 그럽니다. 돈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네. 초콜릿 한번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어렵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성공한 겁니다. 축구로. 네. 축구는 성공했는데 가난했던 사람이 크게 성공했을 경우에 자신의 과거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저는 몇 번 봤습니다. 그렇죠. 과거를 미화를 하는 거죠. 예. 과거를 지우거나 아니면 아예 단절을. 예. 그리고 엄청나게 오히려 자기보다 못한 사람부터 대접을 받으려고 예. 허세나 위세를 부리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갑질하고. 예. 근데 호날두는 정반대였습니다. 자신의 그 과거, 가난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갔죠. 그래가지고 2012년에는 소말리아 아동을 위해서 우리 돈으로 진짜입니다. 327억 원을 기부했어요. 와. 327억 원. 그리고 꾸준히 희귀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치료하는데 돈을 내고 기부하고 앞장서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 쓰나미 났을 때 직접 달려갔습니다. 직접 달려갔다고요? 직접 갔어요. 가서 구호 활동 펼치고. 그리고 외국 선수들, 축구 선수들 문신 많이 하잖아요. 네. 호날두는 문신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은 왜요? 정기적으로 헌혈하기 위해서. 아, 문신 있는 사람은 헌혈을 안 받아주나요? 예. 오. 그래서 문신을 안 합니다. 저 몰랐던 사실이네요. 예. 네. 근데 이 정도의 호날두기 때문에 뭐 호날두가 나 네팔에 기부했다라고 해가지고 얘기한 것도 아니었었고 네. 비난할 바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 이런 사실을 통해서 호날두의 기부를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묻고 싶은 겁니다. 우리 축구 팬들한테 네. 여러분은 호날두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럼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세계적인 축구 스타라는 얘기 나올 거고요. 네. 그리고 화려한 뭐 프리킥, 드리블, 기술, 연봉 300 연봉이 호날두의 연봉이 227억 원. 네. 이런 것만 쭉 나오겠죠. 그리고 뭐 FIFA 이 발롱도르 2회 연속 수상 이런 것만 나오고. 근데 이 호날두가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따뜻한 그 심성, 네. 인성은 우리는 모르고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호날두는 공만 잘 차는 선수는 아니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잘생겼기 때문에 또 상품 가치도 높은 꼭 그런 그리고 것만의 선수가 아니다. 네. 이 선수는 노는 것도 좋아해서 수많은 그 연문도 뿌렸죠. 그런데 뭐 이게 자랑할 거리는 아니지만 자기 책임은 졌어요.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축구 선수로 성공해서 뜨고 난 뒤에 미국에 휴가를 갔거든요. 네. 그래서 하룻밤 원나잇 스탠드를 했습니다. 아, 네. 1년 뒤에 그 여인이 연락을 보내왔어요. 아이가 생겼다. 아이고. 그래서 호날두가 결혼을 못한다. 그러나 내가 책임을 지겠다. 네. 양육비를 계속 주겠다. 그래서 주고 있어요, 지금. 그렇군요. 이런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성과 막 놀아난다. 이거를 꼭 뭐라고 할까. 남봉꾼이다. 괜찮다라고 할 것까지는 네. 아니지만, 네. 뭐. 최소한의 책임감은 있다. 책임감은 있고 뭐 그런 거니까. 네. 예. 이제 그런 선수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선수나 스타들을 볼 때, 예. 이들의 인간이 아닌 선수로만 본다 이거예요. 아. 기능만 보고 기술만 보고. 네. 이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실력만 좋고 운동만 잘하면 다 된답니다. 그렇군요. 그쵸. 실력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예. 반대로 실력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 정치인들에게
또는 공인에게 들이대야 될 도덕성을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에게 들이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발생을 하죠. 네, 특히 유명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그 팬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아주 뛰어난 선수들, 실력이 좋은 선수들은 그냥 뛰어난 선수로 우리가 대접을 해주자. 뭐 진정한 스포츠 스타나 스포츠 영웅은 실력 플러스 이 따뜻한 마음, 인성을 갖춘 선수들을 우리가 진정한 스타, 진정한 스포츠 영웅으로 대접해주자. 네. 이게 약간 좀 구별을 우리가 좀 하자.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내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력 못지않게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자. 이런 얘기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들에게 일종의 이게 그 무언의 압력이 되면서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스포츠계 내부에서도 바뀝니다. 풍토가. 공만 잘 찬다고 다 대접해주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가르칠 거를 가르치게 되죠. 하긴 요즘에 보면은 선수들 중에서도 자기가 예를 들면 홈런을 칠 때마다 기부금을 낸다던가 또는 기업이랑 스폰서십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뭐 등등 기업들이랑 그렇게 하면서 뭐 예를 들면 3점슛 한번 한 때마다 뭘 한다던가 사랑의 3점슛 뭐 이런 거 있는데 마케팅 측면 분명히 있죠. 있지만 그래도 자기 돈을 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자기 돈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나라에도 뭐 김연아 선수 기부 많이 하잖아요. 박찬호도 기부 많이 하고 이런 선수도 많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할 만하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선수 중에 하면 클레이튼 컬쇼 있죠. LA 다저스 에이스. 얘는 얘는 정기적으로 한 달 동안 비시즌 기간 동안에 사라집니다. 어디로 가느냐? 아프리카로 가요. 그렇죠. 거기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봉사활동을 해, 아내랑 같이. 혼자 안 가고 와이프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했었냐면은 신혼여행도 봉사하러 아프리카로 갔어요. 와이프랑 같이. 이런 선수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 그러니까 좀 제스처가 아니라 진정성이 묻어나는.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그런 명성을 정말 좋은 곳에 쓰는 것, 이거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 최근에 미스 일본 미스 저편에 당선된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오리지널 일본인이 아니고 흑인과의 혼혈, 뭐 이런 흑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분이 이제 그 순혈 논쟁 때문에 이러저런 얘기가 나올 때 자기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갖고 내가 지금 미스 재팬으로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이 명성을 이용해서 이것에 대해서 싸워나가겠다. 혼혈에 대해서 배관시한 이런 것, 뭐 이런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그것이 실력이 됐던 미모가 됐던 하여튼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재능을 그리고 명성을 가치 있게 쓰는 것 이건 정말 박수를 크게 그렇죠.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병영님은 또 이 카수이시니까 정반대되는 소문은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어떤 거요? 가끔가다 우리가 이제 기업 마케팅의 일환으로 스타 한 명 잡아서 연예인들 잡아서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에 어떤 봉사활동 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제 스토리를 찍어가지고 내미는 거죠. 기업 후원을 받아서. 근데 그 관계자로 갔던 사람들 중에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그 봉사활동하고 빈민 구호활동하러 갔으니까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어려운 곳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카메라 들이댈 때하고 카메라 껐을 때하고 엄청나게 다르는 겁니다. 카메라 딱 끄면은 이런 데서 내가 어떻게 자느냐, 이런 걸 내가 어떻게 먹느냐. 옆에 지나가는 아이들 중에 헐벗고 굶주려가지고 딱 한눈에 보기에도 먹을 걸 좀 주세요. 말 못하고 쳐다보는 눈빛인데 그 옆에서 자기 덥다고 온갖 것,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뭐 다 먹으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카메라 돌아가면 표정은 또 천사의 모습으로 바뀌고 관계자들 얘기 그런 경우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하긴 예전에 그 노동하는 프로그램 체험 삶의 현장인가요? 그건 재밌게 봤는데 그거. 저도 뭐 초창기는 재밌게 봤습니다만
유인촌 씨. 예. 지금 뭐 제가 썩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닙니다만, 이분이 카메라가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예. 몇 시간 동안 정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다. 예. 예. 이런 것을 통해서 제작들에게 칭찬받았다. 아, 그래요? 예,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예, 이런 건 있었는데, 그렇죠. 예. 아무튼요, 예. 호날두 선수의 그런 기부에 대한 오보. 사실 데일리메일이야말로 언론 정론만 보도하는 대명사의 그런 예가 있었죠. 예전에 보아 전쟁인가요? 무슨 크림 전쟁인가 결과를 다른 신문들은 모두 영국군이 이기고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데일리메일은 2차 세계대전. 그런가요? 진짜 기억난다. 예, 1차 세계대전 하여튼 그때 그래서 국민학교 4학년 때가 5학년 때 교과서에 나왔던 얘기. 매우 용기 있게 그것을 사실 그대로 보도해서 나중에는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노드 클리프. 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인천 유나이티드가 임금 체불이 됐다고요? 예, 인천 유나이티드는 프로축구 팀입니다. 네. 그것도 K리그 1부 리그, K리그 클래식 팀이거든요. 네. 4월, 그러니까 매월 25일이 월급날인데 4월 25일 월급이 안 나갔습니다. 아. 프로축구 팀이 월급이 안 나간 겁니다. 아니,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임금 체불 인천 유나이티드가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임금이 체불됐던 팀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이른바 시도민 구단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팀들이라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의 스폰서가 붙지 아니라, 않는. 예.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꺼내느냐? 그러니까 시도민 구단에서 나타나는 특징, 임금체불을 다 겪었다. 네. 임금체불을 왜 겪느냐? 들어가서 보면 또 다른 특징이 또 있죠. 왜? 프로축구팀 운영하는 게 뭐가 어렵냐? 누가 한들 못하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거 때 도와준 분들은 내려보낸다 이겁니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축구단인데 엄연히 거기에 농공행산식으로 예. 낙하산을 내려보낸다는 얘기군요. 예. 그래서 프로 선수를 뽑는데 돈 받고 뽑는 데도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프로 선수를 뽑는데 네. 구단에서 뒷돈을 받아주고 프로 선수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전 낙하산 보내는 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네. 낙하산 보내는 거 어느 정도 이해 가는데 보내더라도 이왕이면 전문가를 보내라. 네.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그러나 비전문가를 아무렇지도 않게 보낸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죠. 야, 그건 좀 심하네요.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2014년 지난해에 프로축구 1부 리그 우리가 흔히 이 K리그 클래식이라고 얘기하는 1부 리그 전체 선수 평균 연봉이 네. 1억 9,3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9,300만 원. 예. 많죠? 거의 2억 원이죠. 네. 이 평균 연봉이 2억 원 시대인데 몇몇 팀들은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 그거 참 안 어울리죠. 그렇군요. 그만큼 뒤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기업의 스폰서십 이것이 없는 상태, 시민구단이라던가 하는 그런 데서 이 운영이 좀 부실하다. 예. 그런 얘기를 좀 하시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예, 그런 부실한 운영의 근저에는 바로 부적절한 낙하산 인사가 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렇죠. 엄연히 프로구단이라고 하면서 수익을 좀 창출해야 되는 것이고, 예. 수익이 창출 안 되면은 어디서 스폰서라도 물어와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임금 체불되면 이거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고 참 남의 얘기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음악 하나 듣고 올 텐데요. 비비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비비킹 할아버지께서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건 몰랐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블루스보이 킹의 약자 비비킹 네, 애칭인데요. 루실이라고 하는 검은색 그런 깁슨 ES 335, 345 혹은 355 이런 것을 루실이라는 애칭으로 젊었을 때 블루스 클럽에서 연주하다가 여자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다투다가 화재가 일어났대요. 예. 그래서 자기도 연주하다가 피해 나왔는데 기타를 두고 온 걸가 생각이 나서 그걸 기타를 구하러 들어갔다 나왔대요. 예. 그러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멍청한 짓은 하지 말아야지. 즉 기타 한다고 내가 목숨을 걸다니. 그러면서 경계하는 마음으로 그 싸움의 빌미가 됐었던 여자의 이름을 자신의 기타에 새겨 넣어서
자신의 기타를 루실이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아, 기타의 이름을 네, 영어로 루실. 불어넣었네? 그렇군요. 그래서 루실이라고 하는 그런 곡들도 있고 신촌블루스의 어미노 선생은 예. 바로 루실이라는 이름의 곡을 만들기도 했어요. 전 세계의 기타리스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블루스보이 킹, 비비 킹, 향년 89세 이분의 명복을 빌면서 신청곡이 올라왔습니다. Thrill is Gone 듣고 오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노래를 신청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잘못된 유튜브 주소를 올려주셨어요. 이것은 비비킹의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네, 이분을 추모하는 의미로 한다 그러면 오리지널 곡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노래는 그래서 여기서 멈추고요. 이따가 방송 끝날 때 오리지널 비비킹의 버전으로 다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최동호 선생님 다시 나오시죠. 예. 좀 황당하시죠? 좀 저도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막 얘기하려고 한순간 네. 먼저 잡으셨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인트로 격으로 3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 오늘 어떤 이야기를 또 준비를 해주셨나요? 미디어 비평 코너에서 이제 네. 2가지 아이템 정도를 잡아왔거든요. 네. 이거 참 제가 진짜 많이 봤던 건데, 이거 네. 참 보기 싫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보기 싫은 기사였습니다. 뭐죠? 뭐냐면은, 이런 류의 기사가 참 많이 있었어요. 제 MK 스포츠라고 있죠. MK 스포츠. 그러니까 매일경제에서 이제 만든 스포츠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네. 이 MK 스포츠에서 2015년, 그러니까 올해죠. 이 5월 16일에 나왔던 기사 제목입니다. 5월 16일. 예. 김연아 비하했던 아사다 마오 언니. 이번에는 축구. 이게 뭔 얘기예요? 이거 아마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짐작하실 겁니다. 이 김연아 아사다 마오가 한창 현역으로 뛰면서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을 때에 네. 쉴 새 없이 양국의 팬들이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SNS에서 싸우고 네. 막 그랬죠. 그때 이 언니도 아사다 마오의 언니도 한번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간단하게 이제 기사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 모델 겸 방송인인 아사다 마오의 언니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이 아사다 마이가 이 축구 비하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었다. 이 아사다 마이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은메달리스트 아사다 마오의 친언니다. 아사다 마이는 이 14일 영화 메이즈 러너 일본 공개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네. 휴양을 선언하고 2014-2015 시즌 전체를 걸렀던 친동생의 복귀 여부가 화제의 이유로 자연스럽게 기자의 관련 질문이 나왔다. 네. 처음에는 나도 동생도 지금 메이즈, 그러니까 미로입니다. 미로에 빠져 있습니다라고 재치 있게 비켜갔다. 그럼에도 물음이 계속되자 스케이팅은 축구처럼 일주일 전에 복귀한다고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근데 여기서 얘기했던 이 축구처럼 일주일 만에 복귀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는 게
빌미가 된 거예요. 그러게요. 기분에 따라서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네요, 정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MK의 보도는 네. 일본의 포털 사이트 중에 라이브도어라고 있거든요. 라이브도어. 네. 예. 라이브도어에 올라온 일부 그 누리꾼들의 이 반응 댓글. 그러니까 또다시 실현했다, 축구라는 종목 종사자에게 신뢰되는 말이다, 이런 것들이 인용해가지고 네. 이 아사다 마오의 언니가 이번에도 또 난리를 쳤다. 네. 이런 이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였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 아사다 마오의 언니가 일본 내에서 이런 말실수해가지고 이런 말실수해서 구설수에 올랐다. 근데 네. 얼마만큼 이게 구설수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 아사다 마오의 언니가 이런 말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게 지금 이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하긴 그런 얘기들은 가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 가십은 보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지면 남으면 그냥 하는 거고. MK 스포츠만 쓴 건데, 네. 이거를 제가 왜 끄집어냈냐 하면은, 네. 기억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기억들이. 예. 그러니까 아사다 마오와 김연아가 현역으로 한창 라이벌 대결 구도를 벌였을 때에, 일본의 한 블로거나 한 누리꾼의 댓글이나 김연아 어쩌고 저쩌고 심판 매수 어쩌고 심지어 욕설 이런 거 있으면 그거를 인용해 가지고 와서 네. 그 누리꾼이나 블로거라고 하질 않고 일본 팬들은 아하. 이렇게 해버린 게 너무나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군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근거 없이 개인이 일본을 근거 없이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근데 그 한 분의 그 의견 표현일 뿐이지 한국의 어떤 책임 있는 분이 한 얘기가 아닌 이상 네. 그거를 언론에서 심각하게 진작에 받아가지고 쓸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걸 받아서 쓰는 거는 의도적으로 자기가 어떤 싸움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저 의도가 있는 기사를 쓰기 위해서 그냥 끄집어낸 한 발언이라고 보거든요. 혹은 선정주의. 예. 그죠? 그런 거죠. 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 거 좀 많이 봐왔었었죠. 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아사다 마오의 언니가 축구는 일주일 만에 그리고 말 전체의 맥락을 보면은 그런 뜻으로 이제 비하하려고 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이거를 구체로 왜 갖다 썼을까? 이게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이런 것이 거슬리던 차에 또 이런 거 하기냐. 네. 이렇게 짜증이 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군요. 예. 근데 아사다 마이 씨도. 언니 마이. 예, 마이 씨도 실제로 축구가 일주일 전에 복귀한다고 했고 축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예. 얘기하다 보면 잘못된 예를 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데. 아사도 마오도 아니고, 마이란 사람이 있는 것도 처음 들어봤습니다만, 예, 그런 거는 그야말로 찌라시에서 언급되는 그런 얘기. 그쵸.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지적해 주셨고요. 그리고 스포츠 저널리즘에 대한, 그러니까 스포츠 미디어 비평에 대해서는 오늘 또 뉴스 기사에서 언어에 대해 언어 인플레이션? 언어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이것도 참 막 쓰는 기사를 평소에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였었는데. 네, 어떤 얘기죠? 지난주에 또 몇 개가 또 보였어요. 그러니까 언어 인플레이션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뭔가요? 이게 가치 하락이잖아요. 그렇죠. 과도하게 함으로써. 예. 그러니까 언어의 가치를 하락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냐면 제가 또 이 매경닷컴 MK 스포츠의 이 보도거든요. 5월 16일자 농구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주희정 선수가 삼성으로 트레이드 당해서 다시 복귀했어요. 삼성으로 보내졌거든요. 제목입니다. 주희정 친정 삼성에서 위대한 마무리 꿈꾼다. 이거 어떤 느낌 드세요? 친정에서 위대한 마무리 꿈꾼다. 일단은 위대한 선수였다는 얘기고. 예. 친정으로 그러니까 저희 옛날 팀으로 그냥 돌아간다는 얘기죠. 네네네. 이 본인이 기사를 쓰면서 이거 농구 팬들은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그렇게 반향을 일으킬 정도로 이제 주희정 선수나 프로농구가 이제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이제 이게 농구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이 프로농구의 인기가 한번 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딱 보는 순간
친정 삼성에서 위대한 마무리 꿈꾼다. 네. 주의정 정도의 선수, 주의정 굉장히 잘했던 선수지만 네, 네. 주의정 정도의 선수는 좀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위대한이라는 이런 수식어 같은 것들을 어떻게 붙일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그 기자가 주희정 선수의 골수 팬, 왕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주희정 선수의 팬이었을 수도 있는데 네. 기사를 쓰는 순간은 냉정한 기자가 돼야 되잖아요. 자신의 블로그라던가 SNS를 통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건 좀 심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해 주신 거군요. 예, 그래서 네. 이 기사 내용을 이제 잠깐 한번 읽어드리면은 네. 트레이드를 통해 친정팀 서울 삼성으로 돌아온 주희정이 위대한 마무리를 준비한다.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럼 주희정이 한국 그 농구 역사상 뭐 한 10손가락 정도 안에 들어가는 뭐 이 정도의 선수라는 느낌이 들어지되는데 네. 저는 이제 솔직히 이게 웬 오바 막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랬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뭐 이 그 강정호 선수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오늘 타율 3월 때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요? 진입했는데 이 5월 17일자 이 스포티비 뉴스의 기사 제목인데 이 사만타 펄펄 강정호 3할 재진입 눈앞 이런 기사에서 다시 이 기사 내용입니다. 다시 안타 행진을 개시하며 3할 타율 재진입 코 앞까지 왔다. 네. 위대한 도전자 강정호가 5경기 만에 멀티 히트를 넘어서 메이저리그 데뷔 후 두 번째 3안타 경기를 펼치며 팀 연패 속에 분전했다. 이거거든요. 이제 강정호 선수 뭐 제가 오바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으나 네. 강정호 선수의 도전을 뭐 위대한 도전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예. 뭐냐면은 박찬호 정도라면 이제 그 첫 발자국이기 때문에 위대한 도전이고 강정호 선수 지금 이제 수준에서는 그 이전에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구하는 모든 유망주들에게 가급적인 메이저리그를 꿈꾸고 근접해 있는 겁니다. 네. 자기 실력을 검증하고 테스트 해보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강정호 선수가 위대한 선수라면 우리나라에 위대한 선수 너무나 많습니다. 김병현 선수도 위대한 선수고요. 그렇죠. 월드 시리즈 반주 2개나 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뒤 김병현 선수도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강정호 선수도 만약에 10년 뒤에 김병현 선수처럼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2군 왔다 갔다라고 했을 때 김병현 선수가 똑같은 비슷한 이제 레벨로 또 취급하겠죠, 당연히. 네. 근데 위대한 선수는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하긴 그건 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이러면서 예. 수식어 한국을 대표하는 뭐 한국 최고의 뭐 선수다. 한국 최고의 뭐 대한민국 최고의 뭐 가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그 얘기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또는 여러분의 국민 여동생 뭐 국민자 많이 붙이는 그런 허황된 허례 의식에 쩌는 그러한 형용사 이게 좀 거슬긴 한데 그게 또 뭐라 그러나 스포츠의 그런 특성상 어느 정도의 쇼맨십은 필요하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흥행을 위한 그런 업시키는 거 이것도 좀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그런 어느 정도의 수식 같은 경우는 참아줄 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본질인데.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병영님 하신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뭐냐면 특히 예능 프로그램에서 예능의 이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나오잖아요. 네. 나올 때마다 국민 가수,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다 붙여주죠. 네. 그럼 조금 있다 보면은 그 보면 최고의 가수 저 립 서비스고 그냥 기분 띄워주려고 하는 거구나. 의미 없구나. 알게 되잖아요. 네네. 이 기사 자체 본인 스스로가 의미 없게 만드는 건데요. 근데 왜 이게 나오냐 하면은 마음속에 자기 나름의 판단 기준이 있겠죠. 강정호나 주희정이나 참 좋은 선수였고 훌륭한 선수였었고 위대한 선수였었다라고 판단 기준이 있으면 설득력 있게 맨날 쓰는 위대한이 아니라 설득 있게 다른 단어 자기가 고민해서 찾아서 써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실력이라는 겁니다. 하긴 서수남 하청일의 그 하청일 씨 같은 경우는 그 상당히 야구 매니아가 갖고 기자들에게 좋은 뭡니까 힌트도 많이 줬는데 예를 들면 무등산 폭격기라는 별명도 하청일 씨가 지어줬대요. 그런 식으로 별명을 지어준다거나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보도 내용에 한 윤기를 더한다고는 할까요? 그 위트와 재미를 더한다고는 할까요?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 네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다른 단어, 다른 표현을
찾아내야지. 네. 기자도 일종의 뭐 언어의 연구술사라면서 우리 국어를 풍부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설득력이 네. 있거든요. 네. 그게 아니면 그게 안 돼가지고 위대한이라고 그냥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면 그 뒤에 나오는 기사 본문에서 왜 위대한지 수긍할 수 있게 대표적인 기록이나 이런 것도 던져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추신수 이후에 프로팀으로 프로 선수 생활하다가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 이렇다하게 진출한 그런 타자로서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된다라고 설명을 해준다거나 예. 네, 그런 얘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대학 농구 감독 시위했다는 얘기, 시위가 예정돼 있다는 얘기. 예, 이번 주 목요일이라 그러셨나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예. 신사동의 KBS 센터 앞입니다. 작년까지 살았던 저희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호날두가 네팔 기부했다는 그런 오보를 통해서 그래도 스포츠 스타에게 실력만 기대하지 말고 그런 인성이라던가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이것도 좀 예. 지켜봐달라는 얘기. 그리고 인천 유나이티드 임금 체불에 관련해서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 그에 따른 구단 운영의 부실 이런 거에 대해서 꼬집어 주셨고요. 아사다 마오 언니 기사는 안 봐도 되는 거니까 그런 짓 좀 하지 말아라.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 기사에서 그런 무분별한 그런 언어 인플레이션 이거는 지양하자. 그리고 예. 쓸 거면 제대로 좀 써보자.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저는 내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